다음에 다시 화면 보시죠, 여러분. 자, 이제 매입 쪽 할게요, 매입 쪽. 요거는 우리 매출 쪽을 하면 매입 쪽은 쉬워요. 그러면 방금 사례에서는 백화점 입장이에요. 백화점 입장. 근데 지금 사례는 매입이니까 여러분들 입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반품이 되는 게 아니라 반품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매입자 입장에서는 사와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매입이다라는 용어가. 사와서 들어왔는데 다시 보내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다시 내가 매입했는데 다시 보내는 건 반품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매입, 환출은 우리가 반품시키는 거 매입, 환출이다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가 샀던 물건에 하자가 발생하면 가격을 깎는 거죠. 그때는 똑같이 애누리 있습니다. 단지 매출자가 가격을 깎아주면 매출 애누리인 거고요. 매입자가 가격을 깎으면 매입 애누리다라고 표현해요. 자, 그 다음에 매입자 입장에서는 외상값을 일찍 갚아서 할인을 받는 걸 매입 할인이다라고 불러요. 딱히 어렵진 않죠? 여기요. 그러면 매입자 입장에서도 이 세 가지는 매입액에서 차감하는 것 똑같습니다. 내가 100만 원어치 매입했는데 20만 원 반품시키면 순수한 매입액은 80만 원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매출 할인 그런 것들이든 매입 환출 그런 것들은 다 빼요, 거기서. 그래서 빼는 거 똑같은데 똑같습니다. 뭐냐면 분계를 끊을 때에는 반드시 관련 계정 과목을 관리해야 되니까 끊으셔야 돼요. 하지만 이용자들은 요 매입 머시기 이런 애들을 모릅니다. 하나도 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보고할 때만큼 그냥 매입액이 80만 원이다라고 보고해 주면 됩니다. 알죠? 그래서 계산 문제를 푸실 때에는 그냥 이 세 가지는 빼시면 되겠습니다. 알죠? 자, 됐어요. 뭐 분계는 안 할게요. 얘가 그렇게 잘 출제되는 애는 아니에요. 미리 얘기하면. 넘어가고요. 자, 여기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 뭐냐? 요겁니다, 요거. 자, 여러분들 우리가 금액이라는 건 수량 곱하기 단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볼펜을 한 개당 300원 볼펜을 한 개당 1,000원 주고 사셔서 1,000원. 10개를 샀어요, 10개. 그러면 내가 10,000원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금액은 수량 곱하기 한 개당 금액인 단가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재고자산의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가가 얼마인지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말문제로 출제 은근히 진짜 많이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면 여기 단가예요, 단가. 단가 많이 말문제로 물어보거든요. 해볼게요. 그리고 관련 문제도 풀고요. 자, 보시죠. 첫 번째 수량 결정. 옛날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옛날 컴퓨터 발달하지 않던 시절. 그래야지만 여기가 좀 이해가 됩니다. 해보면 자, 우리가 재고자산의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이 옛날에는 두 가지. 뭐냐면 첫 번째가 계속기록법. 마치 일기를 꼬박꼬박 쓰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입고라는 건 구매한 수량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매한 수량도 적고요. 판매한 수량도 계속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팔 때마다 옛날에도 장부에 계속 기록하는 게 우리가 계속 기록법이라고 합니다. 이미 말에서 여러분들 계속 기록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실지재고조사법. 이름에서 느껴지시겠지만 얘는 실제로 창고를 들어가서 재고를 세는 겁니다. 실제로 재고를 조사하는 방법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실지재고조사법은 뭐냐면 여기에요. 실지재고조사법은
여기서 입고 수량이다라는 건 구매한 수량만 기록을 해요. 구매한 수량. 구매한 수량만 기록하고요. 출고는 판매입니다. 판매. 판매한 수량 기록 안 해요, 그냥.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전산이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편의점에서 물건 팔 때 파는 건 엄청나게 팔잖아요. 근데 살 때 편의점에서 물건 사오는 건 한두 번씩 들어오죠. 그렇죠? 아침하고 저녁.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전산이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아우, 야, 판매하는 거 너무 많아. 귀찮다. 적지 마. 그렇죠? 그냥 구매한 것만 적자. 그죠? 그리고 이제 12월 31일에 창고를 들어가서 세요. 세서 남아있는 수량 있죠? 그러면 남아있는 수량을 뺀 나머지는 그냥 팔렸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되게 간단한 방법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주로 요 실지재고사법 많이 썼어요. 그렇죠? 여기 실지재고사법. 그 다음에 혼합법은 이름에서 혼합이죠. 혼합. 혼합이니까 계속기록법하고 실지재고사법을 섞어 쓰는 거예요. 요건 최신입니다. 최신. 최신. 최신은 여러 전산 발달됐잖아요. 바코드 일일이 찍고 그게 계속기록법. 했죠. 그리고 12월 30일 날 어떠한 회사든 재고 셉니다. 실제로. 재고를 실제로 안 세면 차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실무에서 많이 쓰는 현재 실무. 자, 그럼 여기가 출제가 많이 되는 게 아니라요. 여기가 많이 출제돼요. 단가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요. 여기 말문제 꽤 많이 출제하니까 이해하시고 암기 꼭 부탁드립니다. 해볼게요. 보시면 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옛날 생각해달라고 했죠. 바코드 없던 시절 생각해 주세요. 바코드 없던 시절. 했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코드가 없고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는 우리가 얼마에 사왔는지 얼마짜리가 팔렸는지는 일반적으로 알 수가 없겠죠. 맞죠? 왜냐하면 바코드를 찍어봐야 얼마짜리가 팔린 줄 알지 바코드를 안 찍으면 똑같은 형태의 뭐 사과다라고 얼마짜리가 얼마에 사왔던 애가 팔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정을 할 수밖에 없죠. 얘가 어떻게 팔렸는지를 가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단가 흐름의 방법을 우리가 사온 가격이 계속 바뀌면 얼마짜리가 팔렸는지 몰라요. 맨날 똑같은 가격으로 사오면 만약에 100원으로 똑같이 사왔다라고 하면 100원짜리가 팔렸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서로 팔렸는지를 가정하는 방법이 총 이렇게 5개예요. 볼게요. 자, 첫 번째 개별법. 자, 법 앞에 개별이죠. 그래서 개별법은 뭐냐면 실제로 사온 거하고 팔린 걸 다 적어요. 여기 실제 매출 시 구입 원가를 다 기록합니다. 그럼 옛날에 가능했을까요? 구입하는 걸 계속 기록하는 거? 가능했어요. 주로 비싼 애들이요. 비싼 애들은 여러분 1년에 많이 안 팔리니까 보석 같은 거 비싼 거. 맞죠? 이런 애들은 얼마에 사왔는지 일일이 적을 수가 있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개별법은 엄밀히 얘기하면 가정이 아니죠. 실제로 구입한 걸 다 적는 거잖아, 일일이. 맞죠? 그래서 말 문제요. 이 개별법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옛날에. 이상적. 그래서 시험에 가장 정확한 방법은 얘입니다, 개별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입선출법. 혹시 여러분 편의점 아르바이트 해보신 분들은 사장님이 요 말 자주 쓸걸요? 선입선출법으로 정리해. 네, 먼저 해볼게요. 자, 선입선출이 뭐냐면 특히 자, 들어보실게요. 자, 선입은요 먼저 구입한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구입한. 그 다음에 선출은 먼저 판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구입한 상품을 먼저 판다 요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온 상품을 먼저 팔기 위해서 먼저 구입한 상품 어떻게 해요? 앞에다 진열해요, 앞에다가. 그렇죠? 우린 그걸 알기 때문에 유제품 코너에서 손을 쭉 뒤로 빼죠. 일반적으로 손을 뒤로 빼잖아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그렇죠? 왜냐면 뒤에 게 유통기한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맞죠? 그럼 여러분들은 회사들은 선입선출법을 쓰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선입선출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은 후가 나중 후예요. 나중 후자. 그래서 나중에 구입한 상품을 먼저 파는 방법이 후입선출법입니다. 현실에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나중에 구입한 상품을 먼저 파는 건 말로만. 맞죠? 시장에 가면 아 이거 최근에 들어온 건데 당신한테만 먼저 팔아주는 거야 아가씨 막 이렇게 아주머니한테. 맞죠? 뻥입니다 그거. 알죠? 그래서 호입선출법은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안 써요. 그래서 시험에서 은근히 뭐를 출제 많이 하냐면 요 선입선출법하고 호입선출법 비교를 많이 해요. 워낙 극과 극이니까. 그렇죠? 말문제 대비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법인데 우리가 아까 계속기록법이 있고 실질재고조사법이 있다라고 했죠. 걔네들의 평균법의 말문제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자,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씹으려 볼게요, 여러분들. 자, 평균법 앞에 총자 들어갔죠? 첫 번째. 얘는 뭐냐면 평균을 한 방에 때리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들어보시면 우리가 아까 계속기록법은 판매할 때도 기록하고 구매할 때도 기록한다라고 했죠. 그 말은 팔릴 때마다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 때마다 평균을 계속 내야 됩니다. 계속기록법은. 이게 되시겠어요? 팔 때 기록한다면서요. 팔 때 기록하려면 평균을 내야죠. 계속 매입할 때마다. 그래야지만 그 평균으로 팔렸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논리 이해되세요? 그래서 계속기록법은 평균이 계속 움직이겠죠. 평균을 계속 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기록법의 평균법을 이동평균법이라고 해요. 평균이 계속 무빙을 하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요거. 자, 근데 자, 우리가 실지재고조사법의 평균법이요. 여러분들 실지재고조사법은 아까 팔 때 기록한대 안 한대요? 파는 건 기록 안 해요. 살 때만 기록하지. 그럼 팔 때마다 평균을 낼 필요가 없다. 맞죠? 그럼 팔 때마다 평균을 낼 필요가 없으니까 평균을 계속 두드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실지재고조사법은 그냥 기말에 창고에 들어가기 전에 평균을 한 방에 때리고 들어갑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실지재고조사법은 평균을 한 방에 때리고 시작하니까 그냥 총이다라고 붙이는 거예요. 이 두 개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시험에 장난을 쳐요. 거꾸로. 이동평균법, 우리가 계속기록법의 총평균, 계속기록법의 평균법을 총평균법이다. 이렇게 장난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뜻을 이해를 하고 외우시는 거랑 그냥 외우시는 거랑은 낚시에 걸리냐 안 걸리냐 달라요. 이거 조심하세요. 우리 지금은 문제를 다 풀 수가 없는데 몇 개를 좀 배우셔야 되니까 시험에 낚시 엄청나게 팝니다. 조심하시고. 자, 넘어가도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선입선출법하고 후입선출법 비교해 볼게요. 자, 선입선출법하고 후입선출법 비교. 자, 첫 번째 물량 흐름. 여기서 물량 흐름은 뭐냐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쓰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면 뭘까요? 그렇죠. 선입선출법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쓰고 후입선출법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쓰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 쉬워요. 좀 여긴 하지만 하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예요. 이거 뭐냐면 기말 재고자산이 현행 원가를 반영하냐 안 하냐. 그럼 여러분이 처음 보신 단어가 있죠. 현행 원가요. 현행 원가 이거 설명 좀 해볼게요.
다음 순서대로 갑니다. 시옷, 이응, 치읓, 히읗입니다. 제가 항상 요거 설명드리잖아요. 저걸로 알려주지 왜 여태까지 이거만 설명하면 되지 왜 여태까지 이렇게 돌아왔어. 이렇게 비표정이신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론은 알죠?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 풀고요. 좀 쉬죠. 말 문제. 자, 어디로 가시냐면 310페이지. 자, 교재 310페이지입니다. 음, 1번. 자, 단가 결정 방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네요. 몇 번인가요? 몇 번? 그렇죠. 3번이죠. 우리가 단가 결정 방법에 연수학계법이라는 거 배운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그 다른 동네 가시면 이걸 배워요. 그럼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잘 외워주시길 다 풀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제가 나눠드린 요 인물에 있어요. 요게 많이 단가 결정 방법 시험에 많이 낸 거 있어요. 자, 10분 쉬셨다가 우리 9시 5분에 마지막 교시 할게요.